자, 기억하시죠? 예, 저번 기억하지. 시간에 모네의 작품 인상해토지로 인상주의라는 게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정말 그 인상이란 말은 자연의 순간의 빛의 인상 이런 걸 그린 작품들이고 밖에서 그린다는 거, 빨리 그린다는 거 네. 이거 기억하시고 중요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사실은요 미술은요 네. 의외로 우리가 사는 사회와 따로 가지 않아요. 맞아요. 사회 현상을 그대로 담게 돼 있어요. 네네. 네. 저희 아까 전에 쉬는 시간에 앤디 워홀 얘기했었는데 네. 팝아트잖아요. 네네. 대량 생산. 그게 왜 그러냐면 팝아트가 나온 이유도 기술이 발전하면서 네. 대량 생산, 찍어내는 대량 거죠, 소비 이제. 시대가 시작되면서 팝아트가 나온 거예요. 네. 한마디로 그 사회의 모습과 같이 가는 게 미술이거든요. 네. 자, 인상주의가 왜 탄생할 수 있었냐? 첫 번째는 사진을 얘기해야 사진기. 돼요. 정교하게 그리는 건 끝났죠. 맞아요. 사진이 나오면서 중요한 얘기 하신 거예요. 사진이 등장하면서 사실 예술도 어려워진 거예요. 사진이 등장하면서 사실주의가 막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은 사진 거예요. 이제 미술은 사진이 못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쵸. 자, 근데 그것도 이제 바로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사진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위협은 안 됐어요. 왜냐면 화질이 너무 안 좋았고 흑백에다가 흑백. 찍는데 오래 걸리니까 그쵸. 오히려 화가들이 사진을 이용했어요. 네. 보면서 그리기도 했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광학이 연구돼요. 네. 그래서 이 화가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빛을 그리잖아요. 근데 사진을 생각해 보세요. 광학을 네. 빛은 더하면 더할수록 밝아지죠. 밝아지죠. 근데 물감은 섞으면 섞을수록 시큼해지죠. 어두워져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빛을 그려야 되는데 물감을 섞으면 어두워져. 근데 빛을 그려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붓터치가 쪼개지기 시작해요. 팔레트가 있잖아요. 네. 그럼 보통 색을 만들잖아요. 네. 뭐 빨간색, 파란색 섞어서 색을 만들어요. 노란색. 그 과정을 건너뛰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원색을 팔레트에 짠 다음에 캔버스에 바로 칠해요. 어? 원래 섞여야 될 색을 그 옆에 칠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 멀리 떨어지면 우리 뇌에서 섞이는 거예요. 네. 되게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물감을 최소한으로 섞기 시작해요. 그래서 재밌는 게 인상주의 그림들이 몰려있는 공간과 그 전에 물감을 섞던 시대의 그림들을 같이 모아놓잖아요. 네. 똑같은 조명을 쏴도 인상주의 그림이 몰려있는 공간이 훨씬 밝게 보여요. 그림이 밝거든요. 자, 근데 이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어떤 화가가 이런 걸 또 얘기해요. 아, 그래도 캔버스에서 조금 섞인다. 어쨌든 섞일 거 아니에요. 네. 실하니까. 어. 섞이면 안 된다. 그래서 아예 안 섞이게 그린 화가가 있어요. 누구시? 그 사람들을 인상주의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갔다 그래서 신인상주의라고 불러요. 신인상파. 신인상파도 있어요.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신인상주의예요. 오. 야, 이거는 이야. 유명하죠? 네. 보셨죠? 자, 그럼 조르주 세라예요. 신인상주의 하면 이 그림이 가장 유명한데 조르주 세라는요. 아, 그래서 캔버스에 섞인다 안 된다. 그래서 새로운 기법을 개발했어요. 뭐지? 신인상주의는 어떻게 그릴까? 약간 뿌린 거. 신인상주의. 저 사람들은요. 점 찍어 그려요. 점으로. 점이에요. 저기 앞에서 가까이 보면 다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다 느낌이 점 찍은 나네요. 거예요. 물감이 안 섞여요. 빛 입자를 그려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점인데 뒤로 갈수록 우리 뇌에서 색이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모양도 좀 달라 보여. 맞아요. 그 약간 목각 인형 같아요. 좀 뭔가 좀. 그게 왜냐면 점을 찍어서 점을 표현이 안 찍어서.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래서 신인상주의 작가들은요. 작품을 많이 못 남겼어요. 이 작품 그리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으세요? 한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2년 걸렸어요. 2년 동안 점 찍고 있었대요. 근데 점 찍지만 아이고. 눈도 몰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찍다 보면. 그래서 신인상주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주의 때부터 붓터치가 보이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오르쉐 미술관 사랑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르쉐 미술관에 위로 올라갈수록 붓터치가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르쉐 미술관 꼭대기에 반고흐가 있어요. 마지막에 네. 후기 인상주의. 후기 인상파. 그 이후부터는 현대미술이거든요. 네. 그럼 그 이후 작품들은 퐁피두 센터에 있어요. 현대미술관이고.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다. 네. 딱 떨어지네. 자, 네. 그리고 또 하나. 튜브 물감. 튜브. 아까 전에 제가 첫 번째 시간 때 얘기했죠. 네. 그림을 실내에서 그렸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밖에 갖고 나갈 수 불편했거든요. 없으니까. 네. 네. 튜브 물감이 인상주의 때 개발돼요. 그럼 튜브 물감이 없었을 때 네. 물감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어디 놓고 다녔을까요? 의외로요. 통에다가 네. 상자. 동물의 방광이었대요. 돼지 오줌. 그게 최선이었대요. 돼지 방광에 넣고 다닌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잘 터지고 네. 가서 한 번 짜면 다 써야 돼요. 다 써야지. 근데 그때 인상주의 활동하던 시기에 튜브 물감이 개발돼요. 휴대성이 편해진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더 밖에 나가서 그려요. 좋죠. 여기다 날개를 달아준 게 증기기관차. 이제 사람들이
화가들이요. 가방에 그냥 튜브를 멀리까지도 눈감 놓고 가요. 네. 멀리 떠나면 돼요. 그 전에 마차 타고 너무 오래 걸렸는데 네. 이제 거대한 쇳덩이가 몇 시간이면 이동시켜줘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여행업이 발달해요. 아, 그리고 도시락이 발달해요. 그렇죠.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때부터 역 주변에 땅값이 올라요. 아, 이게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 증기기관차 근대의 상징이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사람들이 이제 주말이 되면 서민들이 여행을 가기 시작해요. 증기기관차 타고. 또 여행업이 발달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직접 보기 시작하면서 깨달아요. 아. 직접 보니까 얘네가 맞다. 아, 인상 눈이 변하기 시작해요. 네.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네. 한마디로 인상주의자들은요, 앞서 나갔던 거예요. 음. 시대를 보면서. 그래서 인상주의 화가들이요, 의외로 많이 봤던 게 신문이었대요. 머리 되게 좋았어요. 자, 그래서 당시 인상주의 화가들이 자주 모이던 곳이 역 근처였어요. 여기가 젊은 화가들의 성지였어요. 네. 생 라자리요. 근데 그림 보세요. 잘 보면 다 뿌예요. 네. 초점이 맞는 게 없어. 네. 그랬더니 보수적인 한 평론가가 물어봤대요. 야, 여기는 제목은 생 라자리역인데 네. 사람이 또렷하지도 않고 네. 기차가 또렷하지도 않고 맞아요. 아니 뭐 제대로 보이는 게 없다. 네. 너 뭘 그린 거냐? 근데 모네가 말도 잘해요. 내가 그리는 건 과거의 그런 주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쉬는 빛과 공기다. 빛과 공기를 그린 거예요. 네. 자, 그 빛과 공기를 그린 것 중에서 제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게 이 네. 작품이에요. 아, 이건 저도 압니다. 양산을 양산을 쓴 쓴 여인. 아. 너무 좋죠. 너무 잘 그렸어. 맞아요. 중간에 있는 작품 보시면요. 네. 저 딱 이렇게 표현해요.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네. 맞아. 그 바람마저 담는 게 인상주의예요. 저 여성 누굴까요? 가운데 있는 여성. 부인. 부인 맞아요. 네. 까미우입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웬 꼬마애 있죠? 자기 아들. 아들. 장모네. 첫째 아들. 근데 이 그림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자, 이 그림은 총 3점이 있어요. 네. 근데 양쪽에 있는 작품은 약 10년 뒤에 그렸죠. 네. 10년 뒤에. 차이점을 좀 짚고 가야 돼요. 아, 일단 중간에 있는 것과 네. 양쪽에 있는 거. 일단 그림자랑 빛의 색깔을 좀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보이는 색깔로 원래 저 색깔 녹색이 아니거든요. 색도 좀 화사하죠? 네. 맞아요. 밝아진. 맞아요. 양쪽에 있는 게 더 화사하죠? 그리고 이제 좀 모네가 돈을 좀 벌었나 봐요. 10년 있다 보니까 네. 중간에 있던 여인이 좀 부유해 보입니다. 부유해 보여? 네. 네. 되게 애기가 좋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네요. 그것도 맞아요. 예, 예. 자, 일단 애가 없죠. 네. 컸으니까 색도 좀 화사해졌어요. 네. 잘 보시면요, 약간 로맨틱한 포인트가 있어요. 중간에 있는 여성 표현을 잘 보세요. 네. 중간에 있는 여성과 양쪽에 있는 여성의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잘 보시면 그 드레스가 좀 이렇게. 중간에 있는 여성만 표정이 보여요. 아, 그러네. 모네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근데 보네요, 이게. 네. 근데 양쪽에 있는 여성은 표정을 애초에 그릴 마음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자연의 일부인 거예요. 네. 이게 왜 그러냐? 왜 로맨틱하냐? 중간에 있는 사랑만 까미유예요. 중간에 있는 사람만 사랑했거든요. 너무 사랑해서 멀리 있어도 표정이 보였대요. 네. 양쪽에 있는 여성은 까미유가 아니에요. 깜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네. 왜 까미유가 등장하지 않을까? 애 보고 임신해 있었겠죠. 설마 자, 돌아가신 거 아니죠? 갑자기 모네는요, 인상주의 전시에 참여를 안 해요. 뭐, 의외로요, 인상주의 전시회가 총 8번 열렸거든요. 네. 8번 전부 참석한 사람 딱 1명밖에 없어요. 피사로란 화가요. 비싸로. 피사로만 8번 다 참석했어요. 모네는 나중에 참석 안 합니다. 그리고 개인전만 자꾸 열어요. 그림이 팔리기 시작했더니 마치 돈에 환장한 사람처럼 그림만 파는 거예요. 네. 처음엔 몰랐죠. 사연이 있었어요. 둘째가 태어났는데 아팠나? 까미유가 자궁암에 걸려요. 아이고. 네, 그래서 진짜. 이때 그림 판 돈이 대부분 병원비였던 병원비로 거예요. 갔네. 그리고 병원비로. 모네가 얘기합니다. 너무 미안했대요. 너무 미안했대요. 나만 나고 고생만 했는데 이제 뜨기 시작하는데 아픈 거예요. 그렇더라고. 네, 맞아요. 꼭 그래.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을 썼는데 못 고쳐요. 까미유 고작 32살이 죽어요. 아이고. 네, 너무 안타깝죠. 자, 근데 근데 어떻게 나와요? 75년이면. 모네가 마지막에 까미유가 세상 떠나는 걸 보고 있다가 네. 그림을 그려요. 네. 마지막 눈 감는 모습을 그렸어요. 볼까요? 야. 임종을 맞은 까미유예요. 눈을 감자마자 그린 거예요. 자,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림에다가 너무도 소중했던 한 여인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막 세상을 떠나려는 사람의 마지막 이미지를 보존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발상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모네는 이 그림을 생전에 공개하지 않았어요. 항상 방에 뒀었고 자기한테. 밖에 꺼낸 적이 없어요. 최측근만 알고 있었어요. 모네가 아내를 그렸다는 거. 자, 근데 저희가 항상 얘기하죠. 화가도 사람이다.
이게 사실 헤어져도 슬픈데 사별을 한 거잖아요. 너무 미안했어요. 근데 잘 보시면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게 화가가 그림을 그려요. 근데 이 그림이 완성됐다. 이 그림을 이제 내 손을 떠나야 된다. 네. 그 표시가 뭘까요? 사인을 하는. 사인이겠죠. 사인이죠. 근데 이 그림에 사인이 있는데 밑에 이 있는 사인 때문에 유명해져요. 왜요? 모네의 작품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예. 사인이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사인이. 어. 한번 확대시켜 볼까요? 예. 한번 볼까요? 아, 하트. 하트가 있네. 어머나. 이때도 하트는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의 작품에만 사인의 하트가 남겨졌어요. 아, 로맨틱하다. 네, 이 작품이 오르시에 미술관에 있는데 가면 사람들이 다 이 하트를 찾고 있어요. 아, 보니까 눈물 나네. 이런 걸 찾으셔야 돼요. 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결국엔 사랑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찾아야 네. 아 이게 진짜 그냥 사람의 얘기구나. 그 벽을 허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찾아보셔야 돼요. 아, 진짜 저 작품 보면 좀 아프신 분들은 딱 보는 순간 그럼요. 말칵할 것 같아요. 바로 빵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연을 알고 보잖아요. 울음이 저도 터져요. 오르시에 미술관에서 이 앞에서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이런 걸 찾아보시면은 좀 더 깊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네. 뮤즈라고 하잖아요. 네. 아내를 잃은 분들이 되게 많은데 예. 마르크 샤갈 같은 화가는요. 아내를 잃고 9개월간 그림을 못 그려요. 못 그리죠. 아예 못 그렸어요. 네. 근데 모네는 반대예요. 미친 사람처럼 그려요. 이제는 어마어마하게 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네가 얘기해요. 그릴 때만 안 아팠대요. 마음이. 계속 그리는 거예요. 어딜 집중 안 하면 안 돼. 맞아요. 아이고. 계속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게 연작이라는 거예요. 연작. 연작도요. 미술계에서 인상주의가 처음 그렸어요. 왜냐하면 건초더미 연작이잖아요. 네. 그 전에는 연작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화가들의 마인드가 어땠냐면 첫 번째, 건초더미를 그리지도 않아요. 네. 애초에. 예, 예. 두 번째, 왜 연작이 없었냐면 그 전엔 이랬거든요. 성당을 그려도 그냥 그 성당의 가장 완벽한 구도로 멋있게 하나 그리면 끝나는 거예요. 네. 이거보다 멋이 없는 구도는 필요가 없어. 네. 근데 모네는 얘기해요. 그게 아니다. 빛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모든 게 변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초더미를 25점을 그렸는데 연작인 거죠. 어떻게 그렸냐면 한 번에 다 그리진 못했고 네. 하루에 한 3-4점 그린대요. 근데 그 3-4점을 오늘 건초더미를 정해요. 네. 캔버스를 들고 나가서 예. 가로로 설치한대요. 가로를. 가로로. 그 다음에 1번에서 그려요. 네. 막 그리다가 빛이 변하면 바로 2번으로 가요. 아. 이동하면서 그린 거예요. 낚시하는 아저씨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여기 저기 낚싯대 맞아요, 놔두고 맞아요. 맞아요. 흘릴 때마다 네, 네, 움직이거든요. 네. 아니, 이게 방송국으로 치면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그렇죠. 카메라.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런 느낌이죠.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도 막 아침 9시에 본 풍경과 12시에 본 풍경 색이 다르거든요. 다르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예. 이 건초더미 중에서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아, 이게 해가. 이 건초더미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야. 세상에서 가장 비싼 건초더미가 됐어요. 아, 그렇겠다. 해가 그리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건초더미가 됐어요. 해가 뜨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근데.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은 아예 없어요. 없어. 그냥 연작이에요. 뭔가 뒤에 빛이 있어요. 근데 25점 중에 가장 유명해요. 그럴 것 같아. 자, 왜냐? 몇 해 전에 이 그림이 경매에 나왔어요. 이 그림이 모네 작품 중에서 네. 최고가를 찍었어요. 얼마입니까? 자, 근데 그 이야기 해드릴 거예요. 네. 중요한 거. 예. 이런 질문 해볼게요. 궁금하실 거예요. 네. 유독 비싼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유명해도 유명한데도 유독 비싼 게 있어요. 네, 맞아요. 자, 비싸지는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리면 네. 완성도. 완전. 실제로 완성도. 화가도 슬럼프에 빠집니다. 슬럼프에 빠지면 완성도가 떨어지는 게 보여요. 르누아르도 마찬가지예요. 완성도가 높아야 돼요. 두 번째, 최초의 시도였는가? 최초의 시도. 최초의 연작 시도였죠. 값어치가 높은 거예요, 연작은. 그렇죠, 최초 시도니까. 최초 시도는. 어. 그다음 세 번째, 누가 소장했는지도 중요해요. 아, 그렇지. 누가 샀는지. 이건희 회장님이 갖고 있었는지, 그쵸. 아니면 박건이 갖고 있었는지 딱 알겠죠? 나 왜? 네, 그냥 그렇다고요. 네. 자, 그 그리고 형께도 비쌀 수도 있잖아요. 네, 중요한 거. 후대에 등장하는 예술 사조에 네. 영향을 줘야 돼요. 아, 그러면 그 그림은 전설이 돼요. 자, 흥미로운 얘기 드릴게요. 예? 어느 날 한 네. 천재 법학자가 법학자예요. 법학자. 근데 전시회에 놀러 간 거야. 네. 네. 근데 거기에 정확히 뭘 봤는지 몰라요. 네. 그 사람 회고록에 모네의 건초더미 연작을 봤다고 써 있어요. 연작을 봤다. 근데 깜짝 놀랐대요. 왜 놀랐을까요? 자, 우리가 아까 저번 시간에 뭐 바칸테스의 좀 사진 같은 그림도 봤잖아요. 네. 그걸 보던 사람인데 이걸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왜 놀랬냐? 이렇게 써 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림을 보는데 뭘 그렸는지 못 알아봤대요. 아,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고. 카탈로그를 봤더니 건초더미인 거예요. 네. 너무 놀랬대요. 이게 그 사람한테 충격이었던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걸 처음 겪었으니까 이 사람이 천재였거든요. 그걸 깨달아요. 지금 미술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사람은 모네 뒷세대예요. 모네를 만난 건 아니에요. 그림을 본 거예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아, 형태가 명확하지 않아도 감동을 줄 수 있겠다. 색채의 조합과 붓터치만으로. 그리고 이 사람은요, 모네의 건초더미를 보고 법학을 포기하고 화가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초기작을 보면 네. 모네와 비슷해요. 비슷하네. 자, 초기작 보여드릴게요. 아이 너무 다른데. 오른쪽에 있는 게 초기작이에요. 그리고 좀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초기작이에요. 그럼 잘 보면 비슷하네. 모네랑 좀 비슷하잖아요. 비슷하네요. 근데 이 화가는 깨달은 게 있어요. 화가가 됐잖아요. 네. 형태를 없애는 걸 자꾸 연구해요. 형태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여기다 또 영감을 준 게 음악이에요. 음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을 감동시킨다. 음악처럼 그리기 시작해요. 흘러가네. 이제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다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우와, 이 사람의 이름이 칸딘스키예요. 칸딘스키는 누구냐? 최초의 추상회화로 유명해요. 추상화 들어보셨죠? 칸딘스키요? 칸딘스키. 피카소가 추상하잖아요. 피카소는 추상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최초의 추상화가로 기록된 게 칸딘스키예요. 칸딘스키? 근데 칸딘스키가 최초의 추상화를 그린 사람인데 화가가 된 게 모네의 건초더미 때문인 거예요. 이 정도 사연이면요. 아니, 여러분, 건초토미가 이렇게 됐어요? 거기서 힌트를 얻은 거죠. 아니, 컴퓨터 잡동사니가 됐는데. 이게 추상이잖아요. 형태를 묘사하지 않는 거. 저 칸디스키한테 지금 영감을 얻었어요. 잠깐만, 그러면 그 사람이 나 그림 그려야 되겠어. 폴란드 사람이에요? 러시아 사람이에요? 러시아 사람이에요. 아, 스키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영향을 줘요. 근데 잘 보시면은 원래는 윤곽선이 또렷했잖아요. 네. 보자마자 알아봤는데 모네는 빛을 표현하니까 인상주의들은 윤곽선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화가가 되면서 추상화를 만든 거예요. 네. 근데 그 시작이 이 건초더미 연작부터 여기 시작을 하는 지금까지 거예요. 야, 저게 어떻게 할까? 너무 그렇게. 유추가 안 되는데. 이게 천재이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예술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많이 봤지만 네. 이 시대엔 이걸 처음 본 거거든요. 어. 자, 재밌게 얘기해 볼게요. 예, 이 재밌어요. 정도 사연이면 얼마에 사시겠어요? 어떤 거 이거요 지금 이 그림. 이 그림이요? 만약에 건초더미 연작이 경매에 나왔다. 저 그럼 300만 원 걸겠습니다. 300만 원이요? 왜냐면 저 전재산이 지금 300만 원밖에 없으니까 저 전재산을 걸었어요. 저는 100억. 100억 있어? 100억. 100억이 있어요? 100억?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거 뭐 같이라고. 그냥 뭐 그냥 가치만 말하면 같이. 되나요? 같이 그냥 얼마 전 우리 보고 이게 사라는 게 실제로 아니고 거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억 정도 거래됐을 것 같아. 100억. 에이, 형, 억 단위일 것 같아요. 1조 이상입니다. 1조. 저는 억 단위, 1억 이상 뭐. 자, 천만 원. 아니, 1000억. 비슷했어요. 이 그림은 1318억에 팔렸어요. 한 점에. 네. 그건 저걸 누가 샀어요, 저렇게? 샀죠. 근데 보통 왕족이 많이 사죠. 네. 그래서 이것도 팔렸어요. 이거는 정확히 누가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말하네요. 사실 공개되는 거 좀 꺼려하거든요. 근데 이 금액에 거래가 돼서 현재까지는 거래된 것 중에 모네 작품 중에 최고가예요. 야, 대단하다. 이런 걸 보셔야 돼요. 딴 거는 거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거래 계속 되고 있죠. 되고 있어요? 되고 다 되고 있는데 있죠. 지금도 많이 팔려요. 근데 최고가가 지금 이건 거죠. 그래서 뭐냐면 기증을 하잖아요. 네. 기증이 되게 중요해요. 아, 기준? 기증을 해버리면 네. 미술관 소장이 돼요. 그러면 경매에 안 나와요. 경매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소장이 개인 되면. 소장한 것들이 경매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진짜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 네. 경매에 나와버리면 네. 사거든요. 부자들이. 사겠죠. 저도 사고 산단 싶은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못 봐요. 가져가니까. 집에 갖고 그러니까 가니까. 소장한 것들을 개인 소장한 것들은 경매에 나오고 그래서 기증을 해서 아예 미술관 소장이 돼버리면 여러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죠. 다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기증하는 사람들이 너무 중요한 너무 사람들. 감사하네요. 감사하네요. 감사한 거죠. 그래요. 맞아요.